자, 취널드 박세용 코치입니다. 어느덧 SK 4번 항목까지 오게 됐습니다. 목이 다 쉬는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목이 좀 쉬는데 4번 항목까지 최선을 다해서 찍고 저도 퇴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혼자 하기 어려운 일에서 다양한 타인과의 협력,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기여한 경험, 딱 보니까 뭡니까? 팀워크 경험. 많이 본 항목 아닙니까? 어디서 본 것 같으세요? 자, 공기업 NCS 자기소개서의 직업 기초 능력의 자원관리 능력 항목과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NCS 직업 기초 능력의 자원관리 능력은 시간관리 능력, 예산관리 능력, 물정자원관리 능력, 인적자원관리 능력이 4가지 능력을 구성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타인의 다양한 자원의 활용이라니까, 타인의 협력이니까 이 다양한 자원이라는 부분들을 여러분이 이렇게 구분을 해주시면 됩니다. 구분을. 그렇게 해서 지금 공기업 NCS와 관련된 거 이렇게 매칭을 해주시면 좋겠고, 친절하게 자기소개서 1번 항목에 관련된 사람들의 관계니까 인적 관련된 부분들을 써주면 되겠구나. 친구냐, 동료냐, 직장 동료냐.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네트워크의 범위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이걸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여러분 끌어올 수 있는 자원이 뭐냐. 여러분의 지식적,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선배들, 교수님들, 인적 네트워크의 교류를 어떻게 끌어왔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하는 거죠. 두 번째, 혼자 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이유는 뭐냐? 그러니까 어떠한 이유입니까? 어떠한 이유가 그러냐? 나는 그냥 포기하는 거냐? 아니면 객관적인 근거가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식의 한계를 느꼈다든지 아니면 이 진행하는 프로젝트의 스케일을 볼 때 도저히 혼자 할 게 아니야 라는 판단을 했다면 그 판단의 근거가 뭐냐? 이런 걸 물어볼 수 있겠죠. 혹은 뭐냐면 난이도를 봤을 때 너무 힘든 것 같아. 그래서 이건 내가 혼자 할까 힘들 것 같아. 석사나 아니면 주변의 실무 담당자들 또는 내가 갖고 있는 지인, 내가 교류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도움,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겠죠. 이런 내용들을 2번 부분에다가 판단의 근거로 써주면 돼요. 3번, 목표 설정 과정이니까 말 그대로 실행 계획을 쓰는 거죠.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건 계획을 쓰는 거니까 3번 관련된 부분들은 어렵지 않아요. 이것도 이제 이 부분 자기 SK 자소서의 여러 가지 형태와 비슷한데 실행 과정이라는 것은 플랜이에요, 플랜. 그래서 1단계는 뭐 하자, 2단계는 뭐 하자, 3단계는 뭐 하자, 4단계는 뭐 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만 타더라도 1단계, 2단계, 3단계 있잖아요. 다 자동이긴 하지만 그런 단계별로 가는 것처럼 모든 일에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 프로세스에 관련된 이야기를 써주면 되겠죠. 자, 4번에서 또 자세히 나옵니다. 자원이라 함은 사람도 있고 자료도 있다. 그러니까 1번에서는 구체적으로 직장이나 동료에 관련된 이야기의 네트워크의 범위를 물어봤단 말이죠. 어떤 관계냐? 근데 4번은 자,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이제 들어옵니다. 프로젝트 속으로. 그래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자료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요 활용 계획과 행동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프로젝트의 완성을 위해서 모인 사람들에 대한 역할을, 그 기준을 어떻게 만들어서 역할 분담을 했느냐를 묻고 있어요. 그러니까 활용에 관련된 계획들, 어떤 자원이라도 적절하게 배치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 배치에 대한 기준들을 묻고 있고요. 5번째, 구성원들의 참여도 및 의견 차이. 그러니까 사람이 모여갖고 일을 하다 보면은 사람들의 의견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참여한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소통도 강조해야 되겠고, 리더십도 강조해야겠고, 의견 조율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여러분 역할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역할까지는 내가 아주 디테일한 역할은 아니더라도 이런 사람들의 의견들이 막 나오고 있는 어떤 상황들에 관련돼서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문제가 뭐냐면, 자, 6번, 그에 대한 대응 및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구체적인 행동을 뭐 했냐? 이때부터가 뭡니까? 역할 분배에 대한 리더십, 설득력, 비전 제시 등에 대한 여러분의 구체적인 능력이 나와야 됩니다. 사람이 모였으니까 얼마나 의견이 많겠어요. 일종의 갈등 관련된 내용도 여기서 포함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때는 팀워크긴 하지만 리더로서 역할이 나와야 되는 게 6번째 질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7번째가 뭐냐? 목표 달성 정도의 본인의 기여도, 이걸 해보면 가끔씩 자소서 보면은 뭐 한 50% 정도 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물어봐요, 제가. 그러면 땡땡땡씨 여기에 참여한 인원이 몇 명이에요? 그러면 뭐 4명입니다. 4명 중에 본인이 50%면 나머지 친구들이 뭐 한 12% 정도 한 건가요? 이렇게 하면 이제 상황이 애매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역할에 관련된 부분들은 물론 여러분의 기여도가 진짜 많다고 하면 업무의 특성상 기여도가 높을 수 있죠. 하지만 이 팀워크에 관련된 내용을 할 때 꼭 나에 대한 기여도를 너무 많이 하기보다는 실제로 n분의 1을 했을 때
팀워크가 어느 정도의 분배가 됐는지 50% 중에 100% 중에 내가 30% 했다면 팀원들의 역할 분배가 왜 중요했고 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고 너무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너무 극대화해 가지고 내가 50%다 70%다 라고 하기보다는 실제로 여러분 진짜 그 프로젝트의 수행에 참여한 정도 그러니까 팀원들의 역할을 얼마나 분배해 줬느냐 이런 부분들도 같이 써줬으면 좋겠다. 80%할 거면 팀원 뭐가 필요합니까? 그냥 아르바이트 쓰면 되지. 그러니까 기업은 그런 개념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시너지에 대한 부분들 집단 지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기업은 그런 부분에서 원톱이 아니라 원톱도 중요하지만 원톱과 함께 할 수 있는 부분들 팀워크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고요. 마찬가지로 경험의 진실성을 증명할 수 있도록 써달라고 하니까 다른 항목과 마찬가지로 다 본인의 역할 중심, 경험 중심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700에서 1000자라서 사실 굉장히 긴 거긴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항목별 중요한 포인트가 중요합니다. 글자 수를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항목에서 가장 중요하게 포인트, 중요한 평가 포인트를 잘 찾으셔서 여러분들의 멋진 자소서를 만드셨으면 좋겠고 SK 같은 기업들 계열사가 많이 채용하고 있잖아요. 꼭 가셨으면 좋겠고 뭐 하이닉스나 뭐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좀 힘들긴 하지만 SK 세계적인 기업 아닙니까? 지금 몇 개 계열사들을 보게 되면 뭐 하이닉스를 꼭 집어서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뭐 이노베이션 뭐 최고의 기업 아닙니까? 그렇죠? SK 매직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뭐 합병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갖고 성장하고 있는 거고 저는 SK 회장님 최태현 회장님의 어떤 공격적이고 또 사회 친화적인 것 사회에 함께 할 수 있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을 보면서 SK 조직 문화가 글로벌 기업으로 가는데 굉장히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 그런 생각을 해요. 물론 상생이라는 개념에서 어떻게 같이 잘 살 건가에 대한 고민이 이제 이분들의 고민이 하겠지만 SK 정말 좋은 기업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잘 쓰고 하셔서 최종 합격까지 가시고 반드시 합격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라면서 이 영상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